이전 컨텐츠에서 1차 세계대전 당시 참호 돌파를 위해 설립된 두 특수부대인 독일 스톰트루펜과 이탈리아 RDT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컨텐츠는 동시대 활약한 두 특수부대를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기간 기관총, 박격포, 철조망으로 특징 지어진 참호전의 교착 상태로 인해서 전쟁이 장기화되었고 무의미한 돌격작전으로 인해서 양측 진영의 물적, 인적 손실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참호 돌파의 필요성이 커졌으며 여기서 전장의 판도를 바꾼 특수부대가 탄생했으니 그것이 바로 독일의 스톰트루펜 돌격대와 이탈리아의 RDT였습니다. 이들은 적진의 참호를 돌파하기 위해 특별히 훈련되고 무장된 부대였습니다. 먼저 독일 스톰트루펜 돌격대의 경우 1914년에서 15년 서부 전선의 교착 상태로 인해서 독일군 사령부는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연합군 측은 전차와 장갑차로 대표되는 기술 혁신에 집중한 반면 독일군은 보병의 전문화에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1915년 초 최초의 돌격부대인 칼조프 돌격대가 창설되었는데요. 이들은 초기에는 일반 보병과 역할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큰 활약을 거두지 못했지만 1915년 8월 빌리 로어 대위가 지휘를 맡으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로어는 돌격대를 위한 맞춤형 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가 고안해낸 돌격대 훈련 방식은 기존 독일 육군 교리와 매우 큰 차별성을 띄었습니다. 로어의 핵심 전술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분대 규모의 돌격병에 의한 기습 돌격을 감행할 것. 두 번째, 기관총과 화염방사기, 수류탄 등의 무기를 활용하여 적군 측 참호를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돌격대의 훈련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신체 단련은 물론 정찰활동 및 다양한 무기류 숙달 훈련이 따랐습니다. 또한 포병부대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의사소통 구축 및 야간 전투 훈련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죽을 확률이 높은 리스크가 큰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돌격대는 유능한 하급 장교와 부사관들이 추측을 이루어 부대 응집력을 강화했습니다. 1918년경 800에서 1000명 규모의 돌격대 대대는 24정의 경기관총, 8정의 참호 박격포, 8정의 화염방사기, 3운의 포병 등 막강한 화력으로 무장했습니다. 특히 화염방사기는 적군 측에게 막대한 심리적 공포감을 주는 무기로 적군 참호 제압에 있어서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들의 공격 목적은 전선 요새를 우회하여 적의 후방에 깊숙이 침투하는 것이었습니다. 향후 이들의 활동은 정격전으로 알려진 제2차 세계대전의 블리츠크리그 전술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스톰트루펜 돌격부대는 이후 베르댕, 카포레토 등 주요 전투에서 활약했으며 돌격부대는 독일군 전술에 큰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탈리아의 특수부대 RDT를 살펴보겠습니다. 1915년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격돌했을 때 이탈리아군은 시대에 뒤떨어진 전술과 장비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이손초 전투 기간 당시 적군 참호를 향한 무분별한 돌격작전은 이탈리아 측에 엄청난 사상자를 초래했고 이탈리아군은 심각한 전술적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이탈리아 사령부는 적군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돌격대의 전술을 관찰하고 포로 신문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탈리아군은 독일 스톰트루펜 돌격대의 영향을 받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돌격대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RDT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RDT 부대 육성을 담당한 바시 소령은 부대원들 간의 유대감과 팀워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요. 리스크가 큰 임무를 전담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선발 과정을 거쳤고 선발 과정은 매우 엄격하여 지원자의 50%가 탈락했습니다. RDT 부대원이 훈련하는 데 있어서 각 부대원들은 소총, 화염방사기, 수류탄 등의 무기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나 이들이 근접전에 사용한 단검은 RDT의 용맹함을 상징하는 심볼 역할을 했습니다. RDT 부대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동력이었는데 이는 포격이 해제되자마자 적 참호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 덕목이었습니다. RDT는 피아트 레벨리 경기관총을 사용했는데요. 이 경기관총은 화력과 내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으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류탄과 화염방사기를 활용했고 적군 참호 안에 들어갔을 때 근접전에서 적군을 신속하게 제압하기 위해 단검을 장착했습니다. 이제 독일 스톰트루펜 부대와 이탈리아 RDT 부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RDT는 처음에는 보병과 분리된 별개의 전투병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독일군이 스톰트루펜 부대와 일반 보병과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두 부대 모두 제1차 세계대전 참호전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등장했으며 두 부대원들 모두 신체 단련 무기 활용에 있어서의 전문 기술 그리고 부대원들 간 강력한 유대감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이를 위해서 철저히 선발된 인원들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습작전, 기동력, 침투력은 양측 부대가 필요로 하는 능력이었으며 두 부대 모두 포격 직후 적군의 혼란한 틈을 타 기습하는 크리핑 바라제 전술을 위해서 포병부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수류탄과 화염방사기는 참호 전투의 필수적인 무기였는데 이들은 근접 전투와 요새화된 진지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인 무기였죠. 두 부대 모두 적군 참호를 무력화시키는 돌격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기존에 없었던 시도를 했다는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보병 전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몇 가지 중요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시기를 살펴보면 독일 돌격대는 1915년에 더 일찍 창설되었으며 동맹국인 오스트리아-헝가리 부대에 직접적인 영감을 주었고, 이는 다시 그들과 싸우는 이탈리아 아르디티 창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직운용 체계에 있어서도 상이한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독일 돌격대의 경우 독일 정규 보병부대의 전술이라는 큰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이탈리아 아르디티는 처음부터 정규 보병과 분리된 별개의 부대라는 정체성이 강했고, 그로 인해 많은 홍역을 겪기도 했습니다. 무기의 경우 근접전에서 아르디티는 그들을 상징하는 리솔자 단검으로 대표되는 근접 전투 무기를 사용한 반면 독일 돌격대는 철제 곤봉과 너클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독일 맥심 경기관총은 돌격대에게 핵심 무기였지만, 이탈리아는 정확도, 내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피아트레벨리 경기관총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무기를 통해서 각국의 산업 역량과 기술적 발전 역량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독일 돌격대와 이탈리아 아르디티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술적 혁신을 대표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들은 참호전의 교착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절박한 필요성에 의해 탄생했지만, 각자의 환경과 자원에 따라 독특한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이 싸웠던 지리적 환경 차이를 비교해보면, 독일 서부 전선 지형의 경우 이곳에서 일어나는 참호전은 주로 평탄한 평지에서 일어난 수평적 성격이었다면, 이탈리아군이 오스트리아-헝가리군과 맞닥뜨린 지형의 성격은 험준한 알프스 산맥으로 대표되는 산악지형의 수직적 성격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서 독일 돌격대와는 다르게 이탈리아 아르디티는 단순히 적군 참호의 철조망 틈을 통과하는 것뿐 아니라 산을 오르거나 얼어붙은 땅을 파거나 심한 경우 얼어붙은 계곡 및 강물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로 평지 전투에서 활약한 독일 돌격대의 경우 무겁고 화력이 더 강한 M17 혹은 M18 박격포를 사용하는 포병들과 작전이 주를 이루었다면, 주로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싸우는 이탈리아 측 포병대의 경우 스토크스 76mm에서 81mm 박격포 같은 가벼운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독일 돌격대는 현대 침투 전술, 지휘 분권화을 개척하며 후대 전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훈련, 조직, 그리고 지휘 체계의 총체적인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블리츠크리그 전술과 같은 후대 기동전 개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탈리아 아르디티 또한 비록 초기에는 자원 부족과 지휘부의 보수성이라는 제약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탈리아 전선의 독특한 산악 지형에 맞춰 전술과 장비를 도입해 실전에 적용했습니다. 아르디티의 등장은 이탈리아군이 전술적 열세를 극복하고 전쟁 후반에 중요한 승리를 거두는데 기여했으며, 독일 스톰트루펜이 이후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군의 무장친 이대와 블리츠크리그에 영감을 준 것처럼 아르디티 또한 향후 무솔리니 파시스트 정권의 주축인 검은 셔츠단에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인간의 창의성과 적응력을 보여준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